지난 시간 말미에 설명하고 집에 갔는데 복습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뭐라 그랬어 이거? 수학나라 말. 수학나라 말로 출제자가 니네한테 말을 걸면 우리는 그 나라 말의 용어들과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성공을 해야 된다. 그 대화가 성공을 하면 실제로 하나는 요구사항은 매우 간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응? 그러니까 읽어보자. 집합 S가 있어. S는 이게 이제 조건제시법. n들의 모임이야. n들은 1에서 100 사이야. 1에서 100 사이. 근데 1에서 100 사이라고 그러면 1에서 100 사이는 실수인지 정수인지 어떻게 알아? 예, 그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n은 9의 배수. 이러면 자연스럽게 정수가 되면서 9의 배수 100보다 작은 9의 배수를 다 나열하여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애를 내가 다 나열을 한다면 n이 되는 애를 하나같이 나열을 해본다면 9구단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36, 45, 54, 60, 63, 97, 72, 9, 81, 90, 99, 뭐 이 정도인가? 그죠? 11개. 들 중 그 S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 11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뽑아서 내가 부분집합 X라는 애를 만들겠다는 거야. 부분집합 X라는 애를 만들고 그리고 Y는 여기서 줬어요. 0, 1, 2, 3, 4, 5, 6 있는데 그걸로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요거의 부분집합으로 만든 X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저기 있는 0, 1, 2, 3, 4, 5, 6이 공역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로 나라가 꽂힌다 알잖아요. 0, 1, 2, 3, 4, 5, 6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잘 짜깁기 해서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화살표를 보내는 규칙 그걸 이제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때 그 화살표를 보내는 규칙을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fn 함수값은 n 네 정의역의 원소를 7로 나눈 나머지로 한다. 이렇게 7로 나눈 나머지로 한다. 그러니까 강호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9라는 아이가 왔다. 여기 9가 원소니까 그러면 이 9는 어디 가서 대응을 한다? 라는 뜻이야? 알아들었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데 왜 곱해서 구해줘야 되는 몇개 나온지 보는 거잖아. 곱해? 그러니까 그거를 곱한다라는 행위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이 원리를 잘 생각해봐. 중요한 거는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9, 18, 27, 36 이렇게 9, 18, 27, 36 4개만 한번 갖다 놔보자. 4개만 갖다 놓으면 자 18 어디로 대응돼? 18, 4 7이 14니까 4로 대응된다 그죠? 또 27은 어디 대응돼? 6 6에 대응이 돼. 36은 어디 대응돼? 어디? 1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러면은 4개는 다 대응을 하여 갖고 1대1 함수는 맞는데 0, 3, 5가 비어있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1대1 함수. 지수 알아들어? 1대1 함수. 이게 딱 1대1 함수지. x 하나당 y 하나인데 공역이 다 차지 못하고 좀 남았어. 그럼 함수는 맞아요. 함수는 맞는데 이 뒷문장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x는 맞아? 강호야? 네가 대답해. 아니요. 아니잖아. 왜 아니야?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러니까 1대1 함수 맞았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0, 3, 5 어떻게 0, 3, 5에 해당하는 애 3개 더 넣어놔야 되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너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 fn으로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해봤잖아요. 2,
4, 6, 1. 이게 뭐였어? 3. 이게 5. 이게 0. 여기 있네. 우리 빼먹은 거. 0, 3, 5 이거. 알겠어? 0, 3, 5. 그리고 72는 뭐였어? 2, 4, 6, 1.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만약에 0에 대응되는 애 있으려면 선택권이 없지. 여기 63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자, 이제 화살표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요렇게 대응시켜서 0에 대응받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누구야? 63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 이거 0으로 가게 하는 요 원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63이 꼭 와야 한다가 경우의 수로 따지면 곱하기 1이라고. 이 곱하기 1이 그 얘기야. 너에게 선택권이 없다. 어? 그에 반해 1로 대응시키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소 하나를 갖다 놔야 되거든? 그럼 뭐 갖다 넣으면 돼? 또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36이나 99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경우의 수로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돼요? 9나 72. 여기 두 가지. 이거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다고. 그럼 왜 곱했어? 왜 곱했냐면 x를 다른 종류로 만들려고 하는데 몇 개나 다른 종류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질문이니까 여기에 36이 왔을 때 여기에 9가 오는 경우, 여기 36이 왔을 때 72가 오는 경우, 여기에 99가 왔을 때 아유 헷갈려 죽겠네. 씨. 그래서 곱해야 네 가지가 나오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 3에 대응되고 5에 대응되는 이 두 녀석 0까지 보면 0, 3, 5의 경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반드시 45, 54, 63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건 4나 6으로 가는 건에 대해서는 곱하기 2, 곱하기 2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합계 16가지 x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네가 정말 x를 숫자를 이거 모아서 찾아낸다라는 감각을 가져보면 이렇게 곱하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곱하기를 왜 해요가 아니라 이걸 개수를 구하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5번부터는 조금 다른 맥락의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요. 우리가 이 1대1, 아이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역함수가 있으려면 이 말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까지는 다들 잘 기억을 하죠. 네, 둘이 같은 말.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같은 말인데 이걸 이제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1대1 대응이 어떤 모양이야 라는 건데요. 어떤 모양이야. 기본적으로 내가 니네한테 가르쳐 놓은 건 뭐냐면 증가를 시작하면 계속 증가만 해야 돼. 감소를 시작하면 계속 감소만 해야 돼. 그게 뭐 직선이어야 돼요, 휘어야 돼요, 다 상관없고. 예, 꿈틀대더라도 다시 내려오거나 다시 올라가는 일 없이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이기만 하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잠재적으로 무엇을 담보하고 있는 거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정의역, 공역, 치역이 실수 전체일 때. 그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그것도 연속함수에 대해서만요. 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 함수는 정의역으로 시작해서 정의역으로 끝나는 녀석이다라고 얘기했죠.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정의역이라고 답하라고 그랬어. 에이? 정의역. 내가 거기만 보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있잖아. 이제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하고 공역을 이렇게 제한하고, 예? 그래서 정의역, 공역을 모아보면 이러한 박스의 형태가 되는, 예, 요만큼, 이게 커튼을 이렇게 닫은 거예요.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닫아서 내가 여기밖에 못 보는 거야. 근데 공역도 이렇게 닫아버린 거야, 커튼을. 그래서 창문처럼 여기밖에 못 봐, 니네는. 이 전체가 다 검정이고, 예? 암흑판이고 여기밖에 못 보는 거야. 여기에 보이는 애를 함수라고 부를 때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예, 얘가, 아이고, 저 뒤에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건 말건 이쪽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이쪽 모서리를 관통해 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어? 아니면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이쪽 모서리를 통과해서 애가 이렇게 되더니 이쪽 모서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갔다.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를 감소 형태, 다시 올라오는 일 없이 감소의 형태로만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게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은근히 우리가 이걸 잘 못해. 왜냐면, 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는 함수에서 정의역 개념이 잘 없어. 실수 전체 정의역을 너무 먼저 접하고 너무 다수의 실수 전체 정의역만 문제만 풀어오다 보니, 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커튼을 치네, 여기가 안 보이네, 이런 얘기 잘 하다가, 예, 그냥 잠깐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쫙 창이 열리면서 실수 전체가 보이고, 예, 그런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싶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실수 전체에다 창을, 실수 전체로 창을 열어버리면 지금 이 얘기는 봐.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되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인 거지. 그지? 그 fx라고 한 다음에 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질문을 하면 뭐야? 쉽지. 왜냐하면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증가만 해야 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는 애거든. 선생님, 이게 역함수가 어디 있어요? 네? 이거 y는 x 대칭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함수 아니잖아요 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한테 한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하라는 행위가 뭐였냐면 일단 점선으로 그어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할 것 같으면 일단 점선으로 그려라 그랬어요. 점선으로. 왜냐? 내가 정의역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데만 실선으로 할 거라고. 보이는 데만. 그래서 이제 다시 살펴보시면 이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에요. 근데 정의역, 공역이 같은 집합이란 얘기지. 어떻냐면 x가 a보다 커야 해요. 한마디로 여기 어딘가에 a를 내가 정하면, a를 이렇게 정하면 그 a의 오른쪽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커튼을 쳐버리는 거지. 못 보게. 그럼 니네한테는 요렇게만 보일 거야. 그지? 예, 요렇게만 보이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역도 역시나 예, 이게 이제 얘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가 a보다 크다를 얘도 x가 a보다 크다 그 뜻은 아니고요.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y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쓸 때 y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여기를 y바 y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커튼을 이쪽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치겠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똑같은 A를 갖다가 놓잖아? 그러면 너희의 창은 어디가 열리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암흑이 되는 거지 여기가. 그러면 그 와중에 함수라고 부르는 fx는 어디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긴데요. 자, 이제 질문. 도원아, 이건 함수냐 아니냐? 지금 보고 있는 저 아이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맞아요? 함수의 정의? x가 뭔데? 정의역이 그렇지. 각 원소에 하나씩 되는 y예요. 얼추 필요한 단어는 다 썼는데 맞는 문장은 아닌 이 불행한 사태는 뭐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이에요. 이 문장을 정확히 외울 필요가 있다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라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근데 여기 정의역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A의 오른쪽이 다 정의역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역의 원소에 가서 한 개씩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의역을 여기를 잡을 수 있고 여기에서 위로 레이저를 이렇게 쐈을 때 그래프에 한 개가 걸려야 된다고, 단 하나가 걸려야 된다고. 걸려 안 걸려? 아이씨, A라는 값이 여기 있는데 왜 휘어, 휘기는. 까불지 말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의 정의역이 B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A에 대응되는 값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값들, 이 대응들이 공역을 벗어난 거지. 응? 공역을 벗어난 거지. 지난번에 우리 이걸로 내가 예시 들어줬잖아.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3, 4, 5까지는 이 안에 들어갔는데 1, 2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함수냐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딱 그 케이스예요. A의 오른쪽에 이렇게 비어버린 애가 생기면 대응되는 값이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응되는 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1대1 대응은커녕 함수도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를 잘 조절해서 이 아이가 내 범위 안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할 때 얘기했잖아. 이거 윗벽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윗벽은 건드리면 안 되고 옆벽까지는 건드릴 수 있는데, 옆벽을 관통할 수 있는데 옆벽을 중간에서 관통해서 중간에서 들어가면 그건 1대1 함수라고요.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모서리 끝에서 모서리 끝을 들어가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도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려면요, 요 A,A라는 이 창을 슬금슬금 옆으로 옮겨야죠. 근데 이게 너희가 이 움직임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정의역 A를 오른쪽으로 밀면 공역 A도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모서리가 있지. 요 모서리가
딱 어떤 레일을 타고 흐르는데 무슨 레일이게 그게? y는 x예요 이게. y는 x. 왜냐면 이 점이 항상 a, a잖아. 뭔지 알겠어? 이 점이 항상 a, a예요. 그러니까 이 창이 여기를 닫으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오는데 항상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창,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이 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요렇게 해놓고 여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고 그것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이해돼?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의외로 쉽지 않아요. 이거 고3들 재수생한테 가르쳐봐도 다른 거 뭐 역함수 구하여라, 뭐 역함수 성질 외우는 거 다 잘하는데 이거 도저히 납득 못하는 애들 있어. 이게 개념 문제라서 그래요. 개념 문제라서. 다시 한번 정리.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내가 보여주는 정의역과 공역에서만 실선이 될 거야. 실선이 될 건데 이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렇게 자신의 오른쪽을 열어놓고 있는 녀석이라서 x가 a보다 크다의 정의역과 y가 a보다 크다의 공역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y는 x를 갖다 걸고요. y는 x를 갖다 걸고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이 곡선과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열어주면 이만큼은 다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고요. 내 눈앞에 실선으로 나타나는 함수는 여기 꼭지점을 통과한 이렇게 휘어있는 이 2차 함수의 곡선 파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고 그것이 역함수를 갖는 거지. 납득돼요? 만나는 점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열었다가는 이렇게 열었다가는 함수가 잠시 공역 바깥으로 사라졌다가 올라오죠. 그럼 함수가 아닌 거예요.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함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 개념 잘 이해 안 되면 제일 첫 번째 프린트였던 함수편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ax 더하기 b 직선 가지고 정의역 공역 제한해 놓고 함수가 되네 안 되네, 뭐 역함수가 존재하네 안 하네 이런 질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그럼 이제 쪼잔하게 이렇게 이렇게 니은자로 창을 열거나 이렇게 네모나게 창을 여는 거 말고 화끈하게 그냥 다 열어버렸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이러면 이제 다 커튼이 다 거친 거예요. 좌표 평면 전체에 대하여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은 이제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여야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면 된다. 그래서 f땡땡 x가 이거로의 그냥 관습적 표현, 관습적 표현이죠. fx는 a 절대값 x-1 더하기 2-a x 더하기 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절대값을 주고 이거를 풀어내는 번거로움을 준 거죠. 예, 번거로움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번거로운 대로 가야지 뭐 어떻게. 케이스 기어로 가서 얘가 ax-a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될 때가 있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ax 더하기 a로 나가고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될 때가 있다 라고요. 언제? 이게 x-1로 그냥 나온다. 무슨 뜻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아니 양수다. 이 녀석이 1보다 작다. 다시 한번 정리 fx는 어떻게? ax 마이너스 ax 지워지고 2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요것도 지워지네. 그래서 2x만 남아요.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리고 얘 같으면은 2 마이너스 2ax 요놈하고 묶어주면 2 마이너스 2ax입니다. 이렇게 둘이 묶으면 더하기 2a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말하자면 이렇게 가상의 벽이죠. 가상의 벽인 x 이퀄 1을 기점으로 그것의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1의 오른쪽은 y 이퀄 2x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2 정도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들아 절대값 치는 행동으로는 그 함수를 절대 불연속 함수로 못 만든다. 지금은 연속 불연속 개념이 별로 없겠지만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함수가 이렇게 끊어진다. 근데 절대값이라는 이 명령어로는 원래 연속이었던 애를 끊어지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얼마야? y좌표? 2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그리고 계산해봐. y좌표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걱정 없이 1,2에서 이어진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다만 이제 뭘 지켜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으므로 증가하던 애는 계속 증가해라. 감소하던 애는 계속 감소해라.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얘를 만나서 그 이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역함수가 있으려면 이 녀석도 올라가는 중이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중에 올라간다. 근데 다만 뭐 기울기 아무래도 상관없지. 이런 기울기에서 이들 중 어떤 기울기를 가져도 올라가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상수 A값의 범위는 뭡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어야 한다. 2-2a가 양수여야 한다. 넘어가서 A는 1보다 작아야 한다가 정답이 돼요. 사실은 니네 표준화 시험에서 이미 이 위아래가 모두 문자인 경우를 풀어봤죠. 지금은 문제를 조금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한쪽을 양수로 고정하고 다른 쪽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게 만약 마이너스였으면 지수야,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여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만약 여기도 문자에 대한 식, 여기도 문자에 대한 식이면 둘이 곱해서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쓰면 돼요. 그럼 부호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 거를 이해했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얘는 정반대의 문제풀이로 뭐냐면 이번에도 실수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하기를 바라고 따라서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였으면 좋겠는데 이 저 fx 살펴보시면요. 얘 기울기가 1이고 요 기울기가 3이야. 그러니까 증가? 증가 맞아요.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만 하는 직선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3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3x-1이 올라오다가 3x-1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1이라는 기울기로 꺾여 올라가라 이런 얘기라고요. 얘가 기울기가 3, 얘가 기울기가 1.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인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뭐만 확보받으면 돼? 뭐만? 여기서 이어졌다만 확보받으면 돼요. 근데 이 점이 얼마인지는 요거에다 3 넣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3,8인데 이 직선 또한 y = x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직선 또한 3,8을 지나가야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연속이 안 되면 역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3,8, 8 = 3 더하기 a, a는 얼마인가? 그래서 a는 5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간단한 얘기죠. 이제 계속 세 문제 연속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야. 6번, 7번, 8번. 근데 다만 요거는 똑같은 개념을 질문하되 살짝 모의고사 느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앞에 6번, 7번 푼 거랑 하나도 안 달라. 하나도 안 다른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번 볼게요. fx를 그리려고 해보면 기준선은 x = 2에다가 갖다 댈 거고요. 이렇게 2의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 2의 왼쪽에서는 직선인데 기울기 1이고 y절편 -2, 2,0 여기 지나겠네. 요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올라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올라갔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어받아 올라가면 돼요. 이어받아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 2차 함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해 주면 된다고. 딱 만나서 올라가는 장면. 봐, 내용적으로 하나도 안 다르지. 내용적으로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하나도 안 다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점 AB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의미 아닌 실수 AB에 대하여. 저 의미 아닌도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의미 아닌 실수 AB에 대하여 A, B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이제 뻑 가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정작 이 문제를 학생들이 못 푸는 이유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이렇게 생각하자. 앞으로 자취의 어쩌고 저쩌고, 자취의 길이, 자취의 방정식, 또 뭐 있을까? 자취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 말을 바꾸세요. 자취하지 말고 도형이라고요. 자취하지 말고 도형이라고 하세요. 알겠어? 이렇게 벌레가 모래 위를 기어다니면 그 개가 이렇게 기어다닌 흔적이 남잖아. 그걸 자취라고 그래. 자취라고 그래. 근데 이 도형에서 그 자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레를 점으로 보는 거야. 점 하나가 좌표 평면 위를 요렇게 쓸면서 지나가면 그 쓸고 지나간 자리를 다
다 선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취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쓸고 다닌 애를 배운 게 현재까지는 두 개밖에 없다. 예, 원과 직선이에요. 하나 더 얹어봐야 2차 함수. 원, 직선, 2차 함수. 근데 어떤 미친놈이 2차 함수 길이 구하라고 그러겠어. 2차 함수 길이 구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원 아니면 직선, 직선의 일부인 선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도형이 직선과 원밖에 배운, 왜 이래 이거. 직선과 원밖에 배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직선이면 선분 길이 물어보는 거고 원이었으면 원주의 길이 물어보는 거예요. 원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럼 두 번째. 야, 이게 직선이 될지 원이 될지는 그럼 내가 뭘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걸까?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 A, B가 맺고 있는 관계식.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직선이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면 니네가 뭘 봤다는 얘기냐면 B equal 무슨 A 더하기 얼마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꼴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이었으면 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얘기는 뭘 봤다는 얘기냐면 A 마이너스 M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N의 제곱은 R 제곱 이런 꼴을 봤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거 만나야 된다와 중간에 만나야 된다와 여기 증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 A, B의 조건을 얻어보면 그게 이런 식을 내놓을지 이런 식을 내놓을지를 확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당장에 얘 2,0 지나가야 돼. 이 포물선이 2,0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F2를 집어넣어 보시면 4-2A 더하기 B는 0이다가 나오죠. 2,0을 지나야 한다. 그래서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와. 예, 그래서 B는 2A-4. 얘기 끝났잖아요. B는 2A-4. 요쪽이었던 거죠. 이쪽이 아니고. 그래서 A축, B축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 아이의 후보를 그린다고 하면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B는 기울기 2, y절편 마이너스 4, x절편 2,0인 직선이요. 근데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10중 8구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이 되거나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제한이 되는 그런 녀석일 텐데 첫 번째 제한은 뭐냐면요. 음이 아닌 실수 AB라고 그랬어요. 음이 아닌 실수 AB. 양수란 소리죠. 0 포함하여 양수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반드시 어디만 봐야 되냐면 1, 4 분면 안쪽으로만 유효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만 실선이 되는 거겠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거 봐봐. 여기서 얘가 2,0을 지난다라는 조건만 썼는데 이거를 2,0만 지난다고 하면 사실은 2,0을 지나면서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2,0이 어딘 줄 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밑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걸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진호야 뭘까?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가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2차 함수가 내려가다 만나서 올라가지 말고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여길 만나서 가라. 이쪽에 있지 말고 저쪽에 있어라. 라는 조건을 이 얘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줄 수 있을까라는 거야.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이 A와 B 때문에 숫자가 바뀌면 A의 어떤 숫자, B의 어떤 숫자들이 바뀌면 이 아이가 2,0을 지나더라도 이 왼쪽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2,0을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려오면서 이미 2,0을 만나서 밑으로 푹 파묻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걸 여기 있는 A나 B에다가 어떤 조건, 명령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지. 뭐? A가 그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모를 것 같은데 처음에 저거 구할 때 생각했던 게 저 정근선의 방정식의 시작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 점근선이 어딨냐 여기? 정근선 이거? 자체방정. 자체 방정식. 그 길이가 있다는 건 뭔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지. 그 시작이 궁금해서 생각한 게 저 어. A와 B가 가장 클 때가 저 이참수의 대칭축이 그 x는 2이고 동시에 2,0을 지나는 거를 먼저 생각. 요렇게 가는 거. 네, 그거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서. 이것도 되는 애 중에 하나지. 꼭지점이 내가 할래 했는데 꼭지점이 2 해야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자. 꼭지점에 꼭- x좌표. 이거는 꼭지점이고, 그지? 이게 꼭지점이고, 꼭지점이 존재하는 이 라인을 뭐라고 부르지? 축. 대칭축 대칭축. 새끼들아, 대칭축. 아유, 정말 이 답답한 놈들. 내가 할래 했는데. 얘들아, 2차 함수는 대칭축 다음 꼭지점이야. 대칭축부터 생각을 하라고, 대칭축부터.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이건 안 되고요. 이래야 돼요는 지금 딱 대칭축 얘기라고요.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 대칭축에서 내려가니까 얘가. 대칭축이 2보다 왼쪽에 있어야 얘가 그 전에 꼭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2,0을 지나가지. 근데 이제 좀 전에 진우가 얘기한 거는 그럼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것까지 돼요. 여기 있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 조건이 더 붙는 건데 요 녀석의 대칭축 어떻게 찾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 나누기 얘 그리고 반대부 2분의 a입니다. 2분의 a. 대칭축이 2분의 a인데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이 2분의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게 있어야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만날 수 있어요, 얘랑. 그래서 결론은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4만 일단 걸어줄 수 있으면 여기서 이거보다 안쪽이니까 요렇게만 실선이 되는 거죠. 요렇게만. 그래서 이게 길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로로 2 그리고 이게 세로 기울기가 2니까 세로 길이는 4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4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이거 되게 유명한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루트 5가 된다. 정답은 실수의 길이 2루트 5예요. 어때?
웃기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한마디도 없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그렇게 되도록 의미 아닌 실수 A, B를 자취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모의고사 4점짜리가 되면서 갑자기 정답률이 50%로 확 떨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수학 문제라는 게 되게 이런 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질 암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뭐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너희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역함수의 성질이요. 역함수의 성질 네 가지로 외우자고 그랬어. 승범아, 첫 번째 일반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면 x가 된다. 제가 하겠습니다. 승범이를 왜 무시하는 거야, 이 새끼야. 승범이가 좀 없는 말 했어? 미안하다. 다만 3번이라고 말 안 했을 뿐이야. 미안하다. 나는 3번이 말고 아, 그리고 승범아, 사발. 만나면 그러지 말고 합성하는 거야, 합성. F 인버스 또는 F 인버스는 X가 된다라고 해도 되고, 뭐, I.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해도 되고, 소멸한다. 소실은 잃어버리는 거고, 소멸, 없애버리면 된다. 없애버리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은. 없애버리면 된다. 자, 알았어. 우진 1번. FA가 B일 때 F 인버스 B는 A다. 그렇지. 이게 뭐라 그랬어? 역함수의 정의라고 그랬죠. 정.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정의이자 성질인데 가장 많이 쓴다. 단언컨대 이걸 제일 많이 쓸 거다. 네, 그럼 반드시 외워두는 걸로 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대답 못했던 진우. F 인버스 인버스가 F이다. 좋아. 네, 잘하고 있어. 근데 지난번에 네가 한 거잖아. F 좀 뭐라 하지? F 서클 G 인버스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오케이. 자, 역함수의 성질 뭐 책들마다 달라요. 책들마다 다르고 책들마다 써놓는 거 다르고 한데 적어도 이제 나랑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거를 역함수의 성질 1번, 역함수의 성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면서 공유하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설명하기가 훨씬 편하다. 그리하여 어휴, 이거 너무 조그만데? 자, 이런 아이 완전 그래프 싸움이지 뭐. fx는 다시 케이스 기호 열고 x제곱 플러스 k가 된다.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가 된다.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즉 y축을 기준으로 k라는 애까지 끌어올린 x제곱과 양수 파트의 x제곱과 음수 파트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합쳐져서 마치 y는 x 세제곱 플러스 k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전혀 다른 그래프다. 모양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증가죠? 증가. 역함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질문을 한 거야. F 인버스 4는 1이다. 근데 내가 얘 지금 K도 모르는데 모르는 K를 붙들고 역함수 구하러 들어가면 막 루트 나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역함수의 성질 1번을 사용하여 F1은 4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역함수의 성질 1번. F 인버스 4가 1이면 F1은 4이다. 1을 넣었다는 얘기는 양수 쪽에 넣었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 플러스 K가 되겠죠. 1의 제곱 플러스 K가 되고 따라서 K는 3이라는 걸 순식간에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쓱 지우고 3 써주면 fx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그 다음 질문. F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4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이거 문제가 좀 무성의한 게 여기 지가 F 인버스 4는 1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걸 또 주면 너무 쉽게 풀리잖아요, 이게. F 인버스 1이요. F 인버스 1. F 인버스 4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걸 얼마냐를 이걸로 역함수 구해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F 인버스 1이 알고 싶어? 그러면 그 모르는 애를 t라고 해봐요. t.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 1번을 이용하면 ft는 1이다가 돼요. ft는 1이다. 그 말인즉슨 여기 그래프로 얘기하면 요게 3이니까요. 요게 3이니까 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 1이라는 높이가 되게 하는 t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냐면 이 t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위에다 넣어? 아래다 넣어? 아래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y축의 왼쪽의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은 1이다로 넘겨서 문제를 풀어보면 t제곱은 2고요. 그래서 t는 원래대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만 음수 쪽에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냐? 이거 은근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은근이 아니고 대놓고 안 쉽나? 왠지 뭐 별로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은근 어려운 애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얘는 아까처럼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거 사실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해도 되는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y라는 애를 아싸리 이렇게 주고 양수 즉 일사분면에서만 놀아라 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일사분면에서만 놀아라. 정의역 양수, 공역 양수, 그리고 축 불포함 이에요. 그럼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까 내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여기를 통과하여 이 모서리를 꼭 지나야 된다고 그랬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1대1 대응은 증가 또는 감소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애를 떠올리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아. 그리고 그게 옳은 생각이야. 아니 이 문제를 풀기에 옳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순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1을 지난다와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게 뭐의 정의야? 아니야 이거 뭐의 정의야? 이거 정확한 정의야. y는 마이너스 x. 아이 개소리야. 아이씨 영상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마이너스 x가 감소함수인 건 맞지? 근데 감소함수가 마이너스 x는 아니잖아.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감소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증가함수잖아. 근데 방금 전에 도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또 그리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딴 식으로 그리는 이딴 식으로 이거 안 돼.
이렇게? 안 돼. 왜 안 돼? 너 이거 다음에 정의역 어디다 대응시키려고 그래? 정의역이 양수 전체라고, 양수 전체. 공역도 양수 전체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 그럼 이 위에 공역은 남아도 되는구나, 여기서. 공역은 상관없는데, 정의역은 큰일 나요,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 이 뒤로 감소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감소하는 방법은 0 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공역이 양수인걸. 그러니까, 진우가 처음 생각한 게 맞는 거야. 이거는 떠올리기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떠올리는 게 맞아요. 점근선. 네, 점근선. 닿지 않으면서 영원히 내려갈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물론 이 다음 단원이긴 하지. 다음 단원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시험 범위는 이게 다 진도가 끝난 다음에 보는 거니까 유리함수를 떠올리는 게 맞아. 근데 유리함수 그러면 fx를 x분의 1로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되나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할 때 그 옳다는 예외가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생각해서 그거는 맞았는데 유리함수 아닌 애도 우리가 안 배우는 함수지만 이런 함수도 있어요. x제곱분의 1, x세제곱분의 1도 있고 루트 x분의 1도 있어. 그러니까 얘 모양 다르거든요. 이 모양 다른 애를 데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이런 애들이 등장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단 하나의 발레라도 내놓는다면 그건 틀린 명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리함수를 떠올리는 것까진 좋았으나 유리함수 형태의 무언가겠군에서 끝나야 돼요. 에서 끝나고 여기서는 함수 명시를 안 해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점근선 가지면서 내려가는데 5만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야죠. 이해돼요? 예, 유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1,1을 지난다 정도예요. 1,1을 지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은근히 어렵다는 게 누구냐면 기억번이야. 기억번.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만약에 F 서클 FA가 FB보다 크냐라고 물었어. 근데 AB 어디냐면 0에서 1 사이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A를 여기에 B를 여기에 이렇게 놓고 fx를 대략 상상한 다음 A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게 FA고 이게 나중에 얘기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슬쩍 y는 x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y는 x는 왜 갖다 놨냐? 이런 거 하려고. 합성함수를 할 때 fa가 f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 fa가 여기 어디쯤에 와야 되는 거야. 똑같은 자리로. 그때 손쉽게 찾는 방법이 이렇게 가로줄로 보내서 얘랑 먼저 만나게 하고 y는 x랑 만나게 하고 그대로 수직 아래로 내리면 요 자리가 FA예요. 그런 다음에 이 FA라는 정의역의 값을 함수에다가 다시 집어넣은 이 값이 바로 F 서클 FA의 값인 거지. 알겠어? 그리고 이게 이제 B랑 비교가 되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면 요 자리가 F 서클 FA의 X 값 버전이야. Y는 X랑 만나는 자리가. 그럼 지금 그림으로 보면 F 서클 FA가 B보다 작죠. 그러니까 저거에 해당하는 발레를 나도 모르게 그린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게 또 옳다? 기억번이?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렇게 그려보느냐 이렇게 그려보느냐에 따라 이 F 서클 FA가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로. 예,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가 이딴 식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발레가 단 하나만 있어도 그건 틀린 명제니까. 결론은 틀린 명제예요, 이거.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알아보지 말고 얘들아. 어? 이런 식으로 알아보지 말고. 어우, 너무 많이 그렸다. 에이씨. 처음부터 다시. 이걸 알아볼 때, 이제 역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하는 거야. 아씨, 여기다 합성함수 해야 된다고? 그거 싫은데? 라고 하면, 여기다가 F 인버스, 여기다 F 인버스를 동시에 걸어요. F 인버스를 동시에 걸어요. 그러면 F 인버스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A인 거고, F 인버스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소멸. 알겠어? 소멸. 이렇게 소멸. 그럼 니네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FA와 B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단, 잘 들어. 잘 들어.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fx가 감소함수라고 그랬잖아. 감소함수. 감소함수면 인버스도 감소함수예요. 이건 100% 진실이거든. fx가 감소함수면 f 인버스 역함수도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에다가 역감소함수를 더 씌웠다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는 거예요. 아유, 뭘 놀랄 일이야, 이게. 나 참. 여기 봐. 야, 어떤 애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 딱 잘라서 얘기하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gf 값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 3. 자, 지수야, 1이 커, 3이 커? 3이 이렇게 크지?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F를 씌울게. 이렇게 F를 씌울게. 그럼 F1, F3 누가 커? F1. 와, 이게요? 이거. 이거. 이 그림을 봐.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3인데 어느 쪽이 커? 바뀌었지? 이거 왜 바뀌었어? 감소함수라서.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F 인버스 1을 씌우고 F 인버스를 씌워도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F가 감소함수면 F 인버스도 감소함수야. 알겠어? 여기에 감소함수에 정의 있잖아요. 정의. 부등호 바뀐다고. 그래서 F 인버스를 이 두 값에다가 씌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는 바뀌어야 맞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기억번이 옳다면 A, B를 내가 어떻게 정하더라도 항상 이래야 되는 거야. 항상 이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 애를 갖다 놓고는 A, B 이랬다면 A, B 이렇게 정했다면 이렇게 구해서 여기가 FA고 여기가 FA고 요 높이가 이게 B인데 얘를 Y는 X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B를 갖다 놨다면 요 아이가 FA고 요 아이가 B니까 당장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나오죠. 발레가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비교하기가 편하다. 이 명제가 틀렸다는 발레를 찾기가 이 상태에서의 발레를 찾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의 발레를 찾는 게 편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였다.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고.
이거는 단순 작업만으로도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A와 B가 이런 크기 순서예요. 여기 있잖아. A와 B가 이런 크기 순서인데 여기다가 인버스를 씌우게 되면 그 인버스조차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 니은번 참이고요. 디귿번도 단순 작업으로 돼요. 그래서 뭐냐면 A와 B가 이런 크기 순서인데 거기다가 인버스를 한번 씌우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고 거기다가 인버스를 한 번 더 합성을 하면 역시나 이 부등호는 바뀌면 되죠. 인버스를 거는 행위마다 한 번씩 부등호가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참이 된다. 이런 거지. 알겠냐? 그래서 기억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지금부터는 약간 쉬운 이야기. 실제로는 너희가 문제로는 제일 많이 만나는 케이스가 이거죠. 학교 시험도 제일 좋아하고요. 뭐냐면 저걸 본함수, 원함수라고 부를게요.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 원함수와 역함수, 그냥 쓸게. fx와 f 인버스 x가 만난다. 우리가 두 그래프를 만나게 하는 x값을 찾으려고 할 때 만드는 게 주로 이렇게 연립한 방정식이에요. 두 개를. 근데 당장에 아주 심플하게 x제곱에 대한 역함수 만들어 봐라. 그럼 루트 x거든. 그럼 이걸 이렇게 놓을 경우 양변 제곱해서 풀어야 돼서 4차 방정식 나와요. 2차에다 대고 장난만 쳐도 4차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풀지 말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령은 어떻게 되냐면 요령은 이걸 대체하여 원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함수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단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일 때만. 주의. 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증가하고 있는 fx가 있어. 증가하고 있는 fx에다가 f 인버스를 걸어서 그거와의 교점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y는 x를 거기다 갖다 대고 이거에 대한 대칭 그래프로의 f 인버스 x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의 대칭으로. 그러면 어차피 만나는 데는 여기와 여기니까 fx와 f 인버스 x가 만나나 fx와 y는 x가 만나나 똑같은 점을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면 된다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포인트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를 풀 때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냥 는 x 하면 돼. 그럼 교점 x 앞에 나와요. 얼마나 심플해. 근데 내가 주의하라고 그런 건 이제 학생들이 이거에만 푹 빠져 있으면 누구라도 이제 F랑 F 인버스 교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는 X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이제 이걸 엿먹이려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걸 엿먹이려는 문제가 뭐냐면 잘 나오진 않겠지만, 자, 먼저 Y는 X를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Y는 X를 갖다 놓고 FX를 감소함수로 그리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잖아. 아니, 이거 내려오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올라가게 잘 그려보자. 네. 내려오는 애 맞지? 그럼 이런 인버스 있어요? 그 인버스가 어떻게 생겼게?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인버스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와 여기에서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생기는데 그 점이 이 선상에 없어 지금. 이 선상에서 만나는 교점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요 녀석은 fx equal x를 딱 놓고 문제를 풀면 딱 이것만 내놓는 거야. 이것만. 근데 f 인버스 x를 구해보면 여기와 여기에 두 점이 더 나올 수 있다. 몇 개라도 더 나올 수 있다. 그림을 잘 그리면. 알겠어? 네, 그래서 항상 이 위험함을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잘 안 나오는 이유, 그리고 1학년한테 잘 문제를 안 내는 이유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지금 1학년이 갖고 있는 함수 시스템에서는 없어. 만들려면 아주 억지로 만들어야 돼. 유리함수로. 그래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고는 있자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알고는 있자. 이게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유형으로 푸는 게 맞아요. 맞지만 항상 생각해. fx가 증가여야 한다. fx가 증가여야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잡설인데 잡설. 선분 AB의 길이는 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는 사람들 많은데 나한테 한번 잘 걸리면 죽일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내놓으면 선분 길이 구하라고 그럴 때 A점 좌표, B점 좌표 구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X 길이 뺀 거지. 이거 하는데 하지 마. 하지 마라 그거. 왜냐면 언제나 Y는 X랑 만나는 점을 내놓으니까요. 강호야, 선생님이 습관으로라도 이 Y는 X, 기울기 일자리 그릴 때 무슨 직선이라고 부르니 이거? 내가 맨날 부르는 말이 있는데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내가 항상 뭐라고 부르디? 아니 뭐 내가 시킨 적은 없으니까 기억 못하는 걸 이해는 해요. 항상 45도 직선이라고 불러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내가 항상 45도 직선이라고 부르는데 왜 45도냐? 어디가 45도냐면 여기가 45도예요. 그래서 이걸 45도 직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니네한테 이런 문제 때 기억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서 이걸 A점이라고 하고 이걸 B점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부터 구해서 나오는 애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3x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를 내놓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면 이 간격이 얼마란 소리야? 3. 굳이 이거 인수분해 안 돼도 요 2차식만으로 두근의 차 구할 수 있죠. 두근의 차. 근각에서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얘들아 이 45도가 동의각으로 일로 와요. 그지? 45도 직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45도면 이것도 45도고 1대 1대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격이 3이면 그냥 그 3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루트 2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를 습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잘 따라 해 보려고 애써 달라고요. 알겠어? 1대 1대 루트 2. y는 x, 기울기 일자리랑 만나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1대 1대 루트 2.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뭐 쓰면 죽인다 이런 거는 뭐 쓰면 틀려요 그런 말은 아닌데 생각 없이 굴지 말자는 뜻이죠. 이것도 내신이 매우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y는
x제곱 플러스 k 대신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이렇게 k를 딱 찍고 y축을 자신의 대칭축으로 하는 2차 함수가 k에 따라 슬금슬금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에 따라 내려온다. k가 작아지면 내려온다. 그리고 y는 루트 x-k는 물론 지금 이 단원에서는 우리 무리함수 안 했는데요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얘들아 워낙 유명하다. 워낙 유명하다. 뭘로 유명하냐면 x, y 자리 바꾸세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여 y는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y는 x제곱 더하기 k 제죠? fx. 그럼 내가 얘에서 얘로 바꿀 때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이만큼의 일련의 행동이 뭐 하는 행동이야?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는으로 정리한다. 역함수 구하기죠. 역함수 구하기. 그러니까 이 루트 x-k라는 애는 저 녀석 x제곱 더하기 k의 역함수예요. 이걸로 유명하다고. 이걸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는 애초에 얘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아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걸 못 알아챈다? 못 푸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런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틀림없이 양변 제곱할 거고요. 그럼 4차 방정식 나오겠죠. 풀어본 적 없잖아. 4차 방정식 풀어봐야 어차피 인수분해 되는 것만 문제 냈었지. 인수분해도 안 돼요. K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짓이 아니니까 너희는 이 문제를 얘와 얘가 역함수네 이렇게 알아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갖다 대는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을 이 녀석을 갖다 대야 됩니다. y는 x.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얘가 슬금슬금 내려온다. k에 따라 슬금슬금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그 똑같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마치 거울을 향해 서로 다가오는 손처럼 내가 거울을 향해 손을 내밀면 거울에 나도 손을 내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점점 얘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만나게 되는 첫 순간이 있을 거 아닌가?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딱 거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서 첫 번째 교점이 생겨납니다. 너희는 바로 이 첫 번째 순간을 찾아야 돼요. 교점의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K가 작아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두 점에서 만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순간은 언제냐인데 마지막 순간 이거보다 낮아지면 무조건 두 번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거울을 지나쳐버릴 수 있죠. 거울을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얘가 딱 여기 도착했을 때 K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애와 K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애가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나고요.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얘가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되는 애와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이렇게 되는 애가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요 녀석 요게 어디 갔어? 요 녀석 요게 두 번째 경계예요. 근데 그때는 K가 0이라서 이건 찾을 필요도 없지. 그러면 1번 경계를 찾아서 2번에서 1번 사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1번 경계 어떻게 찾을까? 승범아 어떻게 찾을까? 1번 경계 여기서 이 두 그래프가 서로 접할 때 의 K값 어떻게 찾을까?
송범아, 접한다를 네가 배운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원의 접선하고 2차 함수가 접할 때 하고. 그럼 접하면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조건이 뭐지? 접과 반사적으로 동의어 취급되는 녀석?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연상. 그렇지. 판별식 제로예요. 다른 친구들도 현재까지는, 수투 배우기 전까지는 수투를 배우면 이제 접이 무한 확장돼. 왜냐면 내내 접선만 구하는 게 미분이니까. 근데 수투를 배우기 전까지는 접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D0.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거 접이니까 D0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무엇과 무엇의 D0냐? 이 D라는 거는 2차 방정식에만 나오는 거니까. 무엇과 무엇의 D냐? 바로 fx, x제곱 더하기 k와 딴 게 아니라 이 녀석 y는 x, y의 접이다. 이렇게 하라고. 왜냐면 이게 역함수랑 접하는 건 그 접하는 자리 자체가 y는 x랑 접하는 것과 일치하니까요. 그래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인마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4k 하면 0이다. k는 4분의 1일 때 이 자리가 경계가 4분의 1이에요. 이게 0에서 4분의 1 사이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곤란한데? 이거는 진짜 유명한 거고 이번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 놈이랑 요 앞에 거랑 두 개 내신에서 진짜 좋아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